저는 40대의 부부입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 달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둘이 있어요. 남편은 본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는 무심하지만 가정적이고 하지만 존경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사실 남편의 외도는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 변명하길 술집 여자이고 아무 일도 없었고 영업용으로 자꾸 연락해서 답장만 가끔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지만 깊은 관계라는 증거도 없었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뢰가 있어 넘어가기로 했었죠. 남편은 그 후로 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에게 더 잘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몰래 가끔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한 달 전도 그 여자와 카톡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걸 보고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을 나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방황만 했어요. 남편도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단골 술집이라는 직원이라고 그저 흔한 술집 여자애라고 영업용으로 연락이 왔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데 말도 섞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다른 증거도 없고 모두 없고 싶었지만 괴로워하며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남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을 풀고 있는 중인데 때마침 남편의 내연녀가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가관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중성과 배신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몇 해 전에 걸렸던 카톡과 한 달 전에 카톡 걸린 거 모두 이제 보니 같은 여자 같더라고요. 둘은 5년이나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내연녀가 그간의 카톡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내연녀는 술집 여자도 아니었고 남편이랑 그냥 둘러댄 거더라고요. 처음 만남도 남편이 가정불화가 있는 척 위로받고 싶다면서 꼬셨더라고요. 내연녀는 죄 짓는 거라 생각했는지 만나면서도 그만하자는 말을 많이 했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해외로 2번이나 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항상 붙잡았고 내연녀 남자 직장 동료가 내연녀를 오랫동안 좋아해서 진지하게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니 내연녀는 유부남과 만나는 더러운 여자라고 밝혔지만 그 직장 동료는 이미 알고 있다고 나쁜 것은 다 잊고 진지하게 시작해보자 하는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그 남자 동료에게 내연녀는 내 여자니 관심 끊으라고까지 했더군요. 내연녀도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도 보내고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연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편하게 커피숍을 해보라며 가게도 차려주려고 했고 남편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더군요. 내연녀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와이프분께 너무 죄 짓는 것 같다면서 다 거절을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내연녀 가족들에게 불륜을 들켜서 이젠 가족들도 등을 돌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내연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게 확인이 되는 카톡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연녀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따귀를 올릴까 물을 뿌릴까 몸이 부르르 떨려서 지금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거 보냈냐고 나를 기만하면서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몇 년은 가족도 등 돌리고 남편과 5년을 만나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나쁜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남편이 붙잡아서 남편만 보고 지냈다네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놈이 내연녀를 만나면서도 또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업소를 다녔더군요. 이걸 내연녀한테 들켜서 용서를 빌고 불륜 저지르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애인들 서로 인사시키기로 했는데 내연녀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자랑이냐고 자기는 안 간다고 하니 남편이 내연녀를 비난하는 카톡들 내연녀가 가정이나 잘하라고 나한테 쓸 돈 와이프나 애들한테 더 챙기라고 하는 카톡들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인 것 같아 한 달 전 걸렸을 때도 기다려달라 사랑한다 평생 너는 내 여자다 널 이대로 놓을 순 없다 와이프도 둘 다 사랑한다는 카톡을 봤으니 삼자 대면에서 너가 술집 여자인 척 그냥 몸이 가벼운 여자인 척 와이프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카톡들 그 와중에 내연녀 집에 찾아간 카톡들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정황들이 고스란히 카톡에 담겨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남편은 내연녀에 대한 집착도 대단하더군요. 본인과 만나는 시간이 아닌 이상 집에만 있게 하고 직장에서 회식을 해도 남자와 술을 마셨냐며 비난을 했고 내연녀가 주말에 어디라도 나갈까봐 인증사실 계속 찍어보내게 하고 집, 직장, 남편 5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 가족, 친구도 모두 떠났다더군요. 내연녀에게 집착했다가 애교 부렸다가 비난했다가 카톡을 볼수록 남편이 과연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어서 입술만 꾹 깨물었네요. 이번에도 정말 끝내러 온다고 본인의 삶은 이미 망가졌고 세상이 너무 죄스럽고 그걸 스스로 자기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용서를 비네요. 남편이 그런 남자인 줄 모르고 사랑이 뭐라고 미쳐서 5년을 외로움과 우울증에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잘 걸렸다고 이제 끝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불륜녀라는 좋은 글씨가 있어서 앞으로 결혼도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다고 현실 파악이 되고 남편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없이 다만 남편의 실체는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거래요.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삐쩍 말라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듯 우는 내연녀를 보니 측은지심까지 생기더군요. 쓰레기 남자를 만나 일생을 망친 나나 너나 내연녀한테 우리 만난 거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머릿속 정리를 하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다 믿지 않을 남편의 언행과 행동,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나를 의심하다가 눈물만 흐르는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일주일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카톡글을 다 내밀었어요. 남편은 또 빌더군요. 그런 글을 보고 있자니 몇 년 전에 그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그때 진심으로 느꼈던 그의 반성이 결국은 거짓이었고 회피를 위한 연극처럼 느껴지니 더욱더 화가 났어요. 이 이야기를 애들도 다 같이 모아둔 자리에서 말했어요. 애들에게는 제가 미리 말해뒀거든요. 당신이 한 일에 최소 창피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은 빼고 우리 둘이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싶네요.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쯤이었고 진실을 보고 아빠를 같이 미워해주기를 바랬던 이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일을 벌린 것에 비해 순순히 수긍하고 빌더군요. 이게 다 내연녀가 준 카톡 때문이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긴 말 안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고 나한테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처럼 네 인생 계속 살라고 했어요. 아이들 역시 내가 모두 데리고 오기로 했고 재판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재산은 7알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더니 본인의 직장이나 지인 어느 누구에게도 말 안 할 테니 내놓으라고 했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잘리면 그리고 그런 일로 잘리면 다음에 어디 좋은 직장 들어갈 수가 있겠냐 하고 냉정한 협박을 한 거죠. 저도 제 스스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저기 다 말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시켜버리고 싶기는 한데 아이들도 초등학생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순간에 제 기분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저의 생활을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어차피 그 인간 그렇게 살다가 또 분명 다른 사단이 나서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을 할 테니까 제가 그냥 생명 연장을 해준 셈치고 재산이나 많이 받아서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양육비가 의무인 건 알지만 하는 꼴을 보면 순순히 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거 보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못 받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만 비춰줬으면 좋겠다고만 했죠. 근데 참 아이들 평생 안 보고 찾아오지 않으면 양육비 안 줘도 된다고 말하는 요구에 선택하는 저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지간히 가족애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열이 받더라고요. 뭘 믿고 10년을 넘게 살았는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만 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야속하게도 아이들은 아빠를 자주 찾습니다. 아빠는 애들 다시는 안 봐도 된다며 재산을 주고 지 인생 찾겠다고 나갔는데 말이죠. 비록 가면을 썼을지언정 집안에서 다정했던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끝까지 아빠를 좋은 기억으로 남겼나 봅니다.
이혼도 다 정리가 되었고 내연녀를 다시 한번 만났어요. 비록 내연녀여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그녀의 마지막 양심 고백은 이혼을 깔끔하게 끝내는 것에 분명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시기가 문제였던 거지 남편의 본성을 경험하고 나니 어차피 나중에 한 번은 터질 문제였다 싶더군요. 오히려 지옥 불구덩이에서 미리 빠져나오게 도와준 것, 그런 것 같은 느낌에 고마운 마음도 들어서 우리 이렇게 이혼하기로 했다 알릴 겸 밥 한 번 샀습니다. 그녀 역시 그 남자로 인해 모든 인생이 파괴된 여자니까 동병상련의 측은지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미안해하며 풀이 죽어있는 그녀에게 나름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그녀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며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려 했으나 때마침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아서 못 나갈 것 같다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연결고리를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짝사랑해오던 같은 회사의 남자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더러운 여자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남의 일에 굳이 오지랖 부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생각하면 지난날에 내 아픔들이 생각나 화도 나고 전 남편 놈도 생각나서 가슴이 후덜덜거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라고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 있다고 앞으로 절대 이번과 같은 바보 같은 짓만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며 충고의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만나지도 연락도 안 했기에 실제로 그 남자와 교제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후의 순간에 양심 고백을 봐서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담아 둬봐야 아프기만 하니까요.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을 떠나려는 나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헤어지면 그 내연녀를 잡으려고 그렇게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 역시 잠수를 탔으니 그때서야 상실감이 몰려왔나 봅니다. 또 무슨 엄청난 일들이 있기는 했다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자세히는 안 알려주시더군요. 뭐 아들의 치부가 되는 이야기겠죠.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어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놈 내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 테니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들 역시 어쩔 수 없다며 포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아들이 한 행동을 듣고서 가장 먼저 사과하신 분들이 시부모님들이셨어요.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고 우리 아들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마음은 짠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전화 끊으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하시면서요. 그 외에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없지만 정황상 폐인처럼 사는 것 같았습니다. 불같은 사랑에 실수는 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나 불륜을 지속해온 것은 충동적인 게 아닌 거니까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쪽도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끔씩 아빠 찾는 거 외에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서 글을 남겨보네요. 염려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